이게 구독자가 10,000명에서 10만 명 가는 것보다 초반에 100명까지의 구독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영상을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져가지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. 진짜 힘이 좀 나는 것 같네요.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인원이 늘다 보니 뭐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부담이 되네요. 엘리어트 파동은 설명이 참 힘들어요. 이게 상대방의 이해도에 따라서 전달이 되는 게 있고, 안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매수 매도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뭐 주식도 똑같고요. 해외 선물,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. 제가 저번에 여기 이 부분, 여기는 뚫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뭐 뚫긴 뚫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을 뚫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통 생각을 안 하세요. 뭐 이쪽으로 간다. 그러면 뭐 지금이 어느 자리가 됐던 그냥 뭐 투자에는 100%가 없습니다. 이게 손익비 안 좋은 위치에서 만약에 들어갔을 시 승률이 만약에 본인이 그냥 70%라고 할게요. 자, 7번 수익을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. 자, 승률이 70%일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만약에 3% 곱하기 7번은 21%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여기서 10%죠? 손절 곱하기 3, 30%죠. 그러면 아니 7번을 수익 보고 3번밖에 손절을 안 했는데도 마이너스 9%인 거예요. 대부분. 아니 이번만 들어가지 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면 다음에 또 들어가게 되세요.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.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. 이거 나 손절 그냥 한 5%만 걸고 들어갈 거야. 제가 그것도 또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야 되겠네요. 손절은 의미 있는 가격이 아니면 거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잠깐만,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, 손절을 뭐 걸지 말라는 거야. 이게 절대 아니고요. 의미 있는 가격. 예를 들면, 얘가 의미 있는 위치다. 혹은 얘가 의미 있는 위치다. 이런 위치에다가 손절을 거는 거지, 뭐 5% 손절을 걸 거야. 그렇게 걸면요. 손절만 치고 다시 갑니다. 그러고 나서 또 개미 털기 했네, 휩쏘였네 라고 자기 합리화하시면 수익 내기 힘드실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. 진입가는 안 좋은데 수익을 봤어요. 그리고 또 진입가는 좋은데 손절을 했어요. 이 둘 중에서는요, 2번이 잘한 거예요. 이거 1번이요. 운과 실력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? 이거 자주 하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.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뭐 이 진입가가, 내가 들어간 진입가가 좋은 진입가인지 아닌지, 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얘기입니다, 이거는. 나스닥이 전고를 뚫었으니, 이제 4시간 봉이고요. 일단은 이 케이스는 현재가 1-5파인 경우에 대한 카운팅이고요. 뭐 이렇게 카운팅이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 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. 그리고 뭐 이게 100%는 아닙니다. 그냥 대략적인 움직임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절대 또 여기서 매수 매도 하지 마세요. 지금 이 자리는 되게 어정쩡한 자리예요. 50% 자리예요, 이 자리는. 물량 1차 익절할 수 있는 자리예요. 저도 1차 익절을 할 거예요, 여기서. 물론 나머지 2차 익절과 홀딩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일단 큰 1파가 하나 나왔고 5파까지 끝났고 확장 플랫이 나오는 케이스죠. A, B, C.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상 더 좋습니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. 장기적으로 왜 좋은지는 추후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? 그 다음에
얘가 3파가 되겠죠? 그리고 또 얘는 똑같이 여기를 5파로 잡았을 때 케이스예요. 여기를 5파를 잡으나 여기를 5파로 잡으나 똑같겠죠? 지금 요 상황에 대한 건 똑같습니다. 물론 여기가 5파로 여기를 5파로 잡은 카운팅이 맞다면 엄청 좋죠.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. 어찌됐던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. 너무 길어져요. 이렇게 된다면 단순 ABC 조정 후 3-1파 후 3-3파 진행 중인 거겠죠? 이 세부 파동은 중간중간에 변합니다. 변하고 뭐 조정 형태나 이런 것도 변하고요. 일단 이건 대략적으로 그려드린 거예요. 만약에 여기가 5파 후 단순 ABC로 조정이 끝났다고 가정을 할 때요. 그렇게 되면 이쯤 와 있겠죠.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남아 보인다고 또 매수매도 절대 하지 마세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차 익절 자리예요. 여기 제가 뚫을 확률 높다고 해서 뚫자마자부터는 1차 익절 자리입니다. 롱 포지션일 때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1차 익절 자리인 거예요. 전체 물량을 다 터는 자리가 아니고요. 1차 익절 자리. 자, 1차 익절하고 나서 더 가면 어떤 마음이 생길지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얘는 여기를 5파로 잡았을 때 그냥 WXY일 수도 있는 카운팅인 거죠. 그럴 땐 전저 돌파해버리죠. 물론 다른 카운팅도 있기는 있어요. 하지만 이거를 디테일하게 전부 다 이걸 영상으로 찍고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2시간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거 카운팅에 대한 확률은 엄청 낮게 보고 있어요. 뭐 이 확률이 뭐 10%든 5%든 그래도 열어는 놔야겠죠. 오히려 이보다는 바로 왼쪽 차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얘를 5파라고 가정을 하자고요. 만약에 단기적인 하락 카운팅을 추가를 한다면 뭐 얘는 그냥 대충 그릴게요.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확장 플랫 또 볼 수 있죠. 1, 2, 1, 2가 되겠죠. 이렇게 되면 1, 2, 1, 2 그 다음에 3 이해 가시죠? 자, 여기서 반익 반본이 왜 필요한지, 반은 익절하고 반은 본청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, 그렇게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나머지 물량으로는 높은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껄무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에요, 이거는. 자, 보세요. 제가 왼쪽에 이거 겹쳐놓은 거예요. 제가 카운팅 겹쳐놨죠? 뭐 사실 요거나 뭐 여기서 확장 플랫 나오나 어차피 빠지는 거는 똑같으니까요. 이렇게 빠지나 저렇게 빠지나. 자, 보세요. 겹쳐놨어요. 자,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겹치는 거를 말씀드리잖아요. 그럼 여긴 뭐죠? 뭐 여기서 좀 더 올리든 뭐 이거 디테일한 거는 보지 마시고요. 50%잖아요.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요. 그죠? 겹치는 게 반대잖아요. 반대.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죠? 반은 익절하고 반은 본청 걸어 놓으시는 게 최고죠. 만약에 반은 익절을 했어요. 반은 익절하고 물량이 남아 있어요. 그러면 1차 익절했으니까 일단 마음 편하죠. 왜냐면 나머지 본청을 해도 나는 수익을 본 거니까요. 그리고 익절하고 더 갔어요. 더 갔을 때 만약에 이거 1차 익절하지 말걸, 그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제가 장담하건대 언젠가는 계좌 박살납니다. 한강 가실 거예요, 아마.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. 제가 이거는 장담할게요. 진짜 장담합니다.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다 청산당하고 다 계좌가 박살 나는 거예요. 자, 잔소리 그만하고, 자, 만약에 여기서 익절을 했는데 나머지 물량이 이렇게 갔어요. 그러면 나머지 물량으로 큰 수익 보는 거잖아요. 손해볼 게 없는 거죠. 이해 가시죠?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겹쳐놨어요, 카운팅을. 뭐 여기서 그냥 뭐 그 확장 플랫이 나와도 똑같습니다. 어쨌든 빠지는 건 똑같으니까. 그럼 여기는 결국에 50%짜리라는 거잖아요. 이해 가셨죠? 정리를 안 했는데 다시 내 방향의 반대로 간다, 이렇게.
뭐 주식은 살짝 뭐 좀 거리가 있겠지만 만약에 해외 선물의 경우 이럴 때 보통 정리할 걸 이렇게 하죠. 그걸 껄무새라고 하죠. 그죠? 이에 대한 제가 신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.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정리를 여기 1차 익절하기 좋은 자리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더 가. 정리하지 말걸. 그러신 분들 많죠. 없으시길 바래요. 자, 그거에 대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는 일단 제가 1차 익절 자리라고 했으니까 뭐 반익이라고 할게요. 반익절 해야 될 위치에서 좀 아까 설명대로 익절 안 함. 다시 내 자리로 옴. 열받아서 본청을 못했어요. 열받잖아요. 나 이만큼 수익 중이었는데 여기가 틱으로 따지면 뭐 주식이야 뭐 얼마 안 되지만 선물이면은 얼마야 이거. 크죠? 레인지가 작은 건 아니죠. 열받아서 본청을 못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전절을 뚫어버렸네. 청산까지 당했네. 아휴, 그러면 뭐 모든 게 싫죠. 이 세상 모든 게 싫어요. 한강 가서 바람도 쐬고 이러고 오실 거잖아요. 그죠?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와, 이거 멘탈 나가요. 그쵸?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량 조절을 하는 거예요. 만약에 난 하나밖에 없다. 그러면 여기 더 가는 거 욕심내시면 안 되고 일로 빠지는 거를 버리면 안 돼요. 물론 저는 제 머릿속에는 어느 쪽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,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고 여긴 아마 이렇게 될 거다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에 대한 내용은 항상 100%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저번에는 제가 그래도 여기는 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그만큼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물론 저는 어느 쪽의 방향이 좀 더 치우쳐져 있기는 해요. 하지만 뭐 단기든 장기든요.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이런 자리를 그냥 50% 자리라고 저는 불러요. 네, 뭐 좀 더 위든 여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법이 엄청 중요해요. 해외 선물은 특히 그렇습니다. 이게 주식이야 뭐 이렇게 레인지를 작게 보진 않으니까 뭐 지금 위치에서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주식도 사실 주봉 정도에서 볼 때 수익 중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을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. 사실 그거 뭐 가치 투자자분들 뭐 장기 투자자분들도 똑같습니다. 이거 시간 프레임을 늘릴 뿐이에요. 그냥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나는 해손 안 하니까 똑같습니다. 주식이 시간만 느린 것 뿐이에요. 그냥 해외 선물은 좀 더 위아래가 큰 거고요. 그러니까 위아래라기보다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숫자가 큰 거고 똑같아요. 개념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. 뭐 그래도 주식은 뭐 상장 폐지 아니면 청산이 없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려 죽는 게 더 힘들어요. 사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박살나는 이유, 뭐 청산되는 이유가 바로 저 껄무라고 하면 좀 껄 때문이에요. 뭐뭐 할 걸.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껄무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. 그것 때문에 분할하는 거예요. 본인의 성향이 맞는 스타일로 이제 분할해서 신법을 다스리는 게,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진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, 이런 분석보다도 중요할 때가 많아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예측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필요가 없어지기는 해요. 왜냐면 어떻게 갈지 뻔히 보이니까, 물론 당연히 낮은 확률로 내 예측이 틀릴 때도 당연히 다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죠. 어떻게 갈지 안다니까는 제가 그렇다라는 것도 아니고 거만을 떠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예를 들면 이게 시장이 보이잖아요. 보이면 사실 저런 신법을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. 왜냐면 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대응해야지, 저렇게 가면 저렇게 대응해야지. 이미 다 있어요. 있으니까 신법을 다스릴 필요가 없겠죠.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엄청 흔들리실 거예요. 예를 들면 제가 승률이 90%라고 가정을 할게요.
그런데도 제 말만 듣고 있는 상태에서 라면 신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주식이야 작은 돈으로 분할이 가능하죠. 작은 돈이어도. 그런데 해외 선물은 작은 돈으로 분할이 안 되죠. 자, 그렇다면 그 분할 매수 매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으로 키울 때까지 거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혹은 마이크로로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근데 뭐 사실 나스닥은 마이크로로 진입을 해도 움직임이 장난 아니죠. 틱수가 장난이 아니죠. 대략적으로 본계약을 따졌을 때, 본계약으로 했을 때, 제 느낌이에요. 이건 제가 예전에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봤는데, 골드 기준으로요, 본계약, 골드 기준으로, 뭐, 코인으로 따졌을 때 20배에서 40배 사이 정도 되고요. 나스닥은 움직임까지 더하면 코인 기준으로 한 6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해외 선물이. 실제 그렇습니다. 일단은, 네,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. 제가 이 내용을 제가 나중에 진짜 디테일하게 찍어서 뭐 시간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다시 요점을 정리를 드리자면,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. 오파가 아직 진행 중인 케이스.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오파가 끝나고 A, B, C인 케이스예요. 확장 플랫이죠.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선 만약에 여기 전저를 뚫었다고 가정할게요. 여기 전저를 뚫고 그 당시 파동 떨어지는 것도 봐서 이 확률에 대한 것도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. 그리고 지금 얘는 조금 더 남은 거고 얘는 다시 여기서 바로 폭락이죠. 그리고 얘는 자 5파5 3회 3파 진행 중인 거니까 당연히 얘도 위로 남았고요. 그리고 얘는 단기적으로는 빠지더라도 뭐 이 C파는 뭐 어디까지 가든 얘만 A만 깨면 됩니다. 이렇게 가던 여기 빠질 때는 5파로 빠지겠죠? 빠지더라도 중기 이상부터는 뭐 상승으로는 매우 좋은 움직임이고요. 네, 대응 잘 하시고요. 즐거운 하루 되세요.